이게 너무 좋은 게 공부를 하면 원래 항상 쉬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힘드니까. 근데 네, 진짜 가만히 그냥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뭔가 그냥 쉬면서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되니까 부담도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완된 집중, 슬로우 싱킹이에요. 막막할 때 막막히 할 필요가 없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계속 생각하면 항상 풀려요. 편안하게 생각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가 이제 있어도 예전에는 좀 겁부터 먹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는데 이제는 네. 딱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 이거 좀 오래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약간 좀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에 관련된 지적인 능력이 계속 올라가요. 예. 근데 거기까지를 사람들이 안 가봐가지고 잘 몰라. 오늘 한 시간 생각했다가 또 시간 날 때 생각해서 쭉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해도 풀리고, 먼저 그거를 경험을 하면 좋아요. 결국은 포기하지 않으면 풀린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할 분은 미국의 IT 관련 빅테크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M7 중에 하나인데 M7은 Magnificent 7.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테슬라, 요게 M7이라고 그러죠. 그런 그 회사 중에 한 곳에 지금 10년 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조기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서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거기에 이제 한 회사에 이렇게 취직해서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좀 더 이제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걸 더 훈련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어요. 목적은 뭐 인생 성공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분은 이제 사례가 좋은 거가 한 달 남짓 이제 몰입 훈련을 했어요. 알고리즘 문제로 몰입 훈련을 했고 그 몰입 훈련한 거에서 이제 회사 문제에 적용을 해요. 그래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제 이런 몰입 훈련을 한 달 조금 넘게 하고 어떻게 회사 생활이 바뀌나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몰입 훈련이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를 보면 그렇게 제가 이 훈련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이분이 이게 효과적이다. 이 훈련이 효과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그런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 내용을 유튜브에 소개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분이 몰입 훈련한 사례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이분이 그걸 주로 회사에서 적용하는 것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 내용을 유튜브에 소개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분이 2월 10일 이제 몰입 코칭을 신청했는데 그 신청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0대 미국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평소에 일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즐겁게 일하고 싶은데 몇 년 전에 몰입이라는 책을 접하고 문제를 스스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껴보고 싶은데 혼자서 여러 번 시도하다가 결국 해내지 못하여서 교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몰입 신청 이유예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보니까 되게 성실해요. 되게 성실해서 정말 하라는 대로 이렇게 자기가 시간 나는 한에서는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효과들이 나타나겠죠. 이분하고 첫 미팅을 한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처음에는 이분이 그 M7에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해서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회사에 다녀요. 그래서 제가 좋은 회사 다니는 거라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 회사 이제 들어가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눈 거예요. 괜찮아요? 예, 그냥 그래도 평균보다는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 불만 갖지 마시고 예, 거기서 일을 이제 잘하시면 돼. 일을 예, 이제 재밌게 잘하시면 되는데 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몰입하고 되게 잘 맞아요. 그러니까 예. 몰입해서 성공률이 제일 높은 게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야.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은 좀 보시나요? 예, 유튜브 채널도 많이 듣고 맨날 운전하면서 박사님 나오시는 영상 거의 네. 다 챙겨본 것 같고 책도 아, 많이 봤고 예, 네네. 최근에 그 IT 다니는 사람의 사례가 하나 소개된 게 있는데 예, 보셨어요? 하나 최근 한 3일 전에 한번 네. 3일인가 2일 전에 저도 그, 그거 듣고 좀 영감을 아, 받아가지고 예. 최근에 그 사람 사례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처음에는 제가 이제 회사 문제로 몰입 훈련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회사 문제에 적합한 게 없어서
리트 코드 문제로 이제 훈련을 했는데, 예, 이제 제가 회사 문제로 몰입하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급해? 스트레스를 받아? 네, 저도 제가 최근에 느꼈는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박사님 강의 듣고 최대한 이제 좀 진정하려고 하는데 네. 그 시기가 제가 재보니까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 그거를 이제 늘려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못해요. 이게 그 불안함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문제가 안 풀려서 나는 이것도 못 푸나 하는 어떤 그런 자괴감에서 나오는 그런 스트레스인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만큼 생각했는데 아직도 못 풀어 약간 이런 느낌. 아, 아니, 뭐 별 이유를 다 만드는데, 네, 이제 네, 그러면 조급해 하지 말고, 네, 일단 찾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AI나 음, 현재 도구를 다 찾으세요. 음, 회사는 빨리 해야 되거든. 네, 회사는 시간이 엄청 중요하거든. 그래서 네, 인터넷이나 AI나 다 찾아. 근데 안 돼.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 훈련하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은 실제 문제를 가지고 훈련했는데, 네, 님은 실제 문제 가지고 훈련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몰입 훈련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도 되고 실전 문제, 실제 회사에서 문제를 가지고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뭐 회사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제 회사의 경우는 난이도가 적절하지가 않고 뭐 너무 쉽거나 뭐 너무 어렵거나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일을만 하면 되거나 뭐 이래서 난이도 조정이 좀 어렵다는 게 단점이에요. 실제 그 회사 문제는. 근데 뭐 가능하면 실제 문제를 가지고 훈련해도 되는 거죠. 이분이 이제 1주차 보낸 메일입니다. 요즘 회사 업무에서는 딱히 난이도 있는 해결 과제가 없어 리트 코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리트 코드 가지고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많이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딱히 난이도 있는 해결 과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사 문제의 단점이죠. 그러니까 내가 도전할 만한 뭐 그런 게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어렵고 이런 거예요. 이지 문제, 그러니까 이 리트 코드가 이지, 미디움, 하드, 그러니까 쉬운 거, 중간 거, 어려운 이렇게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쉬운 문제들은 대부분 1, 20분 내로 풀려서 그러니까 도전이 거의 없는 거죠. 1, 20분 만에 풀리는 거 도전이 거의 없으니까 난이도를 미디움으로 올린 거예요. 오전 1시부터 한 미디움 문제를 붙잡고 생각했는데 약 1시간 후 해결 아이디어가 떠올라 코딩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다른 사람 리트 코드 이제 공부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움 문제를 다른 분들은 며칠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미디움 문제를 1시간 만에 해결하니까 이분은 이제 컴퓨터도 전공하신 분이고 미국에서 컴퓨터도 전공하신 분이고 그래서 잘하는 이제 코딩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만 효율변이나 코드 복잡도 측면에서 제가 원하는 깔끔한 수준이 아니라서 다른 접근이 있을 것 같아 추가로 2시간 정도 더 고민했습니다. 현재 대략 4시간째 같은 문제를 계속 생각 중인데 아직 이거다 싶은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이 정도면 도전이에요. 현재 4시간째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편안하게. 이완된 집중을 해야죠. 다행히 생각보다 잡념은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도 크게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완된 집중을 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소파에 앉아서 기대서 그러니까 소파에 비스듬히 이제 앉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서 계속 사고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졸음이 계속 와서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쉬는 듯이 하면은 그리고 이제 생각해서 뭐 진전이 없고 그러면 졸음이 와요. 졸음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까 졸음이 오면은 이완된 집중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음이 오면 그러니까 좋은 사인이야. 이게 졸음이 오면 나쁜 사인이 아니고 좋은 사인이에요. 몰입의 관점에서는 졸음이 오면 그냥 졸면 되죠. 손잠을 자면 돼요. 와서 꾸벅꾸벅 졸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슬로우 싱킹이야. 이게 이완된 집중이에요. 한 2시간 동안 서너 번 정도 20분씩 졸았는데 이래도 괜찮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졸리면 그러니까 손잡을 자는 거예요. 졸고 일어나면
기분은 엄청 좋습니다. 그렇죠? 졸고 일어나면은 몰입도가 불연속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좋아져요. 그 문제를 생각하다가 졸고 일어나면 굉장히 몰입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좋은 상태가 돼요. 이분도 졸고 일어나면 기분은 엄청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1회차고 이분은 그 몰입 일지를 보낼 때 회차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1일차, 2일차가 아니고 회차. 그분이 메일을 보내는 회차를 이렇게 적었어요. 2회차.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해결했다는 건데, 안녕하세요. 오늘 현지 시각 오전 11시쯤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결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제 몰입했던 시간까지 합치면 대략 6시간 정도 고민한 끝에 풀린 것 같습니다. 예, 이래서 계속 생각하면 풀리는데 그게 언제 풀릴지 모르죠. 이분은 운동을 하다가 오전 11시쯤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고민한 끝에 이제 해결을 한 거죠. 이게 성공 경험이죠. 그러니까 계속 편안하게 계속 생각을 하면은 풀린다. 이제 이런 경험을 계속 하라는 거죠. 사실 전날에는 너무 편안하게 앉아서 떠올리기만 하고 있으니 이게 맞나? 시간 낭비 아닌가 하는 의심이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 진전이 없을 때는 이게 맞나?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해도 되나? 뭐 이거 노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 대신 그 문제를 풀려는 노력은 계속 하는 거예요.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갑자기 해법이 떠오르는 경험을 하고 나니 스스로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편안하게 계속 생각하면 뇌는 그 문제를 풀려고 계속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의식 레벨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모르는데 우리의 지적인 능력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아도 계속 생각하면은 뭐 그 문제와 관련된 몰입도는 계속 올라간다. 그 문제와 관련된 지적인 능력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신기해 하는데 이런 걸 이제 경험을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사용할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야 경험을 함으로써 이게 답이 도저히 보이지 않아도 계속 생각하면은 답이 나온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신기한 경험이지만 이제 이쪽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두뇌를 어떻게 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졸릴 정도로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평소에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압박감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계속 써보고 읽어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까지 패러다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압박감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계속 써보고 읽어보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거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완된 집중을 이제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명상하듯 눈을 감고 졸릴 정도면 좋은 거예요. 졸릴 정도로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아예 모르고 대부분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쉬는 듯이 하는데 생각은 계속하는데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경험을 여러 번 반복해야 제 마음에도 더 큰 확신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경험에서는 우연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번 경험해야 이제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는 듯이 생각해도 되는구나. 오히려 그게 더 잘 풀리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버스를 타고 출근하면서 생각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생각하는 습관이 이어져서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잠도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생각하다가 편안하게 생각하다가 잠이 들면 좋아요. 이번 주에도 도전할 문제를 하나 고르고 내일은 운전을 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출근하면서 그 시간에 계속 더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초보자는 이제 운전하면서 생각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 안 하고 버스를 타고 출근하면서 그 시간에 버스 안에서 안전하니까 계속 또 생각해 볼 계획이라는 거예요. 3회차입니다. 이분이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어제 문제를 고른 뒤 몰입해 볼 기대감에 일과를 서둘러 마치고 오후 3시 40분쯤 집에 와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 오후 6시 50분경 리트코드 미디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3시 40분에서 6시 50분까지니까 3시간 10분 만에 이제 해결을 한 거죠. 일부러 정답률 40% 정도의 어려운 문제를 골랐는데 생각보다 훨씬 빨리 풀려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움 문제 정답률 40%인데 이제 생각보다 빨리 풀리는 거죠. 원래는 밤 9시까지 고민해보고도 해결이 안 되면 내일 운동하다가 또 풀리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어가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풀려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성공 경험을 하는 거예요. 미지의 문제에 도전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쉬는 듯이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편안하게 생각하다가 그 대신 이제 계속 하는 거죠. 1초도 쉬지 않고. 그러다 보면 풀리고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번 몰입에서 저번보다 좋았던 점은 머릿속으로 알고리즘을 상상할 때 기억을 더 오래 유지하려고 했고 중간 스텝을 까먹지 않도록 끝까지 따라가 보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입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시계를 봤을 때 한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몰입이 되죠. 그러니까 한두 시간이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에 푹 빠져 있다가 시계를 보면 한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있는 거예요. 예, 4회차입니다. 어제 24일에는 강의가 너무 늦게 끝나 몰입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는 자기가 사는 근처에 무슨 대학에 그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봉사죠, 일종의 봉사.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 이제 그런 컴퓨터 관련 강의를 이렇게 이제 하고 그게 늦게 끝나서 몰입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퇴근 후 강의 전까지 약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시도해 보려 했지만 너무 졸려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더니 신기할 정도로 산만해지고 전혀 몰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좋은 배움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 안 돼요, 몰입할 때는. 그래서 커피도 저는 카페인이 있는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완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에너지 드링크는 각성을 시키기 때문에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완된 상태에서 쉬는 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하고는 방향이 맞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더니 신기할 정도로 산만해지고 전혀 몰입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각성을 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4회차 문제들이 쉽게 풀린다는 건데 25일 오늘은 아침에 버스에서 리트코드 미디엄 문제를 생각하면서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다른 미디엄 문제를 골랐고 집에 와서 다시 고민해 보니 1시간 정도 몰입한 뒤 역시 예상보다 빨리 해결되었습니다. 계속 예상보다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와이프가 캐나다에서 오기 때문에 저는 주말 부부입니다. 이분이 와이프는 직장이 캐나다에 있대요. 그리고 이분은 미국이고 그런데 집이 캐나다에도 집이 있고 미국에도 집이 있대. 그래서 한 번은 와이프가 미국으로 오고 한 번은 자기가 캐나다에 가고 한 주는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아마도 강한 몰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번 주까지만 계속 미디엄 위주로 계속 훈련하고 다음 주부터는 리트코드 하드 문제를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디엄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풀리니까 더 도전을 올리려고 이제 하드 문제에 도전하겠다는 거죠. 또한 다음 주말에는 최대 하루에 7시간 정도까지 몰입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도전을 잡고 늘려가야 돼. 그러니까 시간도 늘려가고 문제의 난이도도 내가 견딜 수가 있으면 내가 사실 이완된 집중을 하면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7회차로 건너뛸게요. 어제는 회사 일과 학교 강의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되어 몰입 훈련을 하지 못하고 바로 취침했습니다. 오늘은 출근길 1시간, 퇴근길 1시간, 이렇게 출퇴근 버스에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집에서 약 3시간 정도 몰입하여 총 5시간가량 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퇴근, 집에서 3시간, 그래서 이제 5시간을 한 거예요. 연속적으로 길게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아 우선 리트코드 미디엄 문제 하나를 골라 풀이를 고민 중입니다. 집에 와서 약 2시간 정도 지난 뒤 다소 비효율적인 해답 하나가 떠올랐지만 더 효율적인 풀이가 있을 것 같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적의 해결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생각이 막히면 멈춰있는 시간이 많았던 반면 이번에는 여러 방향의 풀이 대략 6가지가 연속적으로 떠올라 머릿속으로 비교적 공격적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막혀 있을 때랑 이제 머리가 가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여러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그중 실제로 끝까지 해결된 해법은 비효율적인 방식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해 중에서 끝까지 해서 답이 나온 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효율이 나빴던 방식이라는 거죠. 생각이 한꺼번에 많이 떠올라 흥분 상태로 가는 느낌이 있어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차분하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내일도 같은 문제를 계속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풀렸는데 그게 비효율적인 방법이니까 이제 이분이 더 이제 생각을 풀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제부터 고민하던 문제를 오늘 결국 해결했습니다. 출근길에 1시간 정도 고민하고 퇴근길에 20분 정도 더 생각하던 끝에 가장 최적의 풀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공 경험을 하는 거죠. 계속 편안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풀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한 번 그럴 때는 이게 쉬면서 해도 되는 거가 확신을 못 하죠. 그런데 매번 쉬는 듯이 하는데 계속 풀리는 거야. 생각이.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믿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완된 상태에서 쉬는 듯이 졸리면 손잠 자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뭐 어려운 게 없죠. 내가 쉬는 듯이 하는데 지금 그거를 배워가면서 계속 또 성공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정답을 보고도 한참 동안 이해하려고 애썼을 법한 해결 방법이었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끝까지 고민해서 풀어냈다는 점이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예, 어쨌든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시간이 몇 시간 걸리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풀어내면 자신감이 생기고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자존감이 생기고 모든 게 좋은 효과들이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위너 이펙트예요. 그러니까 성공 경험을 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하나 정해서 주말 동안 쉬지 않고 깊이 생각하며 끝까지 풀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공하니까 또 도전하려고 하고 또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9회차입니다. 전화통화 이후에 리트코드 하드 문제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어려운 문제, 하드 문제. 이거는 리트코드 하드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아 답답했지만 며칠 동안 계속 몰입한 끝에 결국 일요일 오후 4시 50분경 해답을 찾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이제 다 되는 거죠. 3월 6일에는 출근길 1시간, 퇴근길 1시간, 그리고 집에 와서 연속 3시간 정도 집중하여 총 5시간가량 몰입했습니다. 여전히 해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3월 6일 날 이걸 도전했는데 해결을 못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9일이니까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3월 7일 토요일에는 오전 9시경 유산소 운동을 30분 정도 했고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약 4시간 연속으로 몰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휴일이니까 이제 이렇게 몰입을 했고 문제를 풀기 위해 2가지 정도의 풀이 방향을 떠올려 시도해 봤지만 핵심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해 정답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문제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선잠을 3번 정도 잤습니다. 이렇게 선잠을 자면서 그 대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후 제가 생각한 방향이 맞는지 궁금해서 챗GPT에게 해답이 아니라 제 접근이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했는데 틀렸다는 판단을 듣고 다시 처음부터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몰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기 접근 방법이 맞는지 이제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틀렸다고 해서 다시 달리 한 거죠. 3월 8일 일요일에는 오전 9시경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연속 총 5시간 50분 동안 몰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일, 7일, 8일, 9일 이렇게 지금 도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본 몰입 중 가장 긴 시간의 몰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선잠에 3번 정도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깨어나자마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오후 4시 30분쯤 다시 한번 선잠에 들었다가 깨어난 뒤
약 2분 정도 더 고심한 끝에 결국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잠을 자고 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깊은 잠을 자고 나서 이걸 반복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 결국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다 잠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하는 거다. 그런 걸 이제 알게 돼요. 최근 선잠에 잘 들지 않았던 이유는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의 난이도가 대체로 2~3시간 정도 집중하면 해결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난이도를 더 올리다 보니 훨씬 더 오래 고민하게 되었고 생각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선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고 선잠을 자꾸 활용하면 돼요.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사고가 정리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선잠을 자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아이디어가 잘 떠올라요. 예전에 몇 분 고민해 보다가 전혀 푸는데 가망이 없었던 문제였었는데 이번 기회로 풀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고민했던 문제인가 봐요. 그런데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푸는데 가망이 전혀 없었던 그런 문제였는데 자기가 이제 스스로 도전해서 해결한 거죠. 물론 오랜 시간이 걸렸죠. 며칠 동안 이제 생각해서 푼 거예요. 10회차입니다. 오늘은 회사 출근길에 1시간, 퇴근길에 1시간, 그리고 집에 와서 2시간 정도 몰입을 해보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생각하면서 한 30분 정도 잠에 들었는데 일하고 피곤해서 그냥 졸은 건지 생각하다가 잠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잠든지도 모른 상태로 잠에 빠져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졸리면 자는 거예요. 그 결과 리트코드 미디엄 문제를 무려 그 사이 3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졸면서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면서도 30분간 또 잠이 든 거죠. 근데 그 과정에 그 결과 리트코드 미디엄 문제를 무려 그 사이 3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거죠. 미디엄 문제가 쉽지 않은데 3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경우 문제가 단순히 쉬워서였는지 아니면 몰입이 잘 되어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리트코드 미디엄 문제를 몇 초 생각해 보다가 곧바로 답을 보러 가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미디엄 문제에 대해 전혀 두려움이 없고 충분히 오래 생각하면 반드시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디엄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뭐 한 10문제 정도 성공 경험을 했나?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자신감. 내가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 충분히 오래 생각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올라가고 이게 도전 정신이죠. 이제 이게 도전 정신, 열정이 되는 거예요. 반면 하드 문제는 아직도 적지 않은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엄 문제는 뭐 한 10문제를 내가 풀었으니까 이제 자신이 있는데 하드 문제는 뭐 한 며칠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경험이 이제 한 번밖에 없으니까 또 하드 문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또 하드 문제도 생각하는 시간의 문제지 뭐 문제 없다 이렇게 돼요. 지난주처럼 적어도 몇십 시간은 깊이 생각해야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 주말에 시간을 길게 확보했을 때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캐나다에 가야 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와이프가 미국으로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캐나다로 가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까지는 하루에 1~2시간 정도의 약한 몰입 위주로 연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에는 정말 나를 잡고 강한 몰입 1단계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말 목표는 연속으로 10시간 이상 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분이 계속 도전 시간, 뭐 난이도 이걸 이제 자꾸 올리고 있죠. 내가 견딜 수 있으면 이제 올리는 게 좋아요. 3주차 이분하고 통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줌 미팅으로 했어요. 줌으로. 그러니까 카톡 전화가 너무 잡음이 많고 그래서 이제 줌 미팅을 한 거예요. 뭔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이제 있어도 예전에는 좀 겁부터 먹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는데 이제는 딱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거 좀 오래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약간 좀 도전을 해 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에 관련된 지적인 능력이 계속 올라가요. 예. 계속 올라가서 근데 그까지는 사람들이 안 가봐가지고 잘 몰라. 그렇게. 네. 예. 네. 근데 그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뭐 1시간 생각했다가 또 시간 날 때 생각해서 쭉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그렇게 해도 풀리고 이제 네. 먼저 그거를 경험을 이제 하면 좋아요. 결국은 포기하지 않으면 풀린다.
그걸 이제 경험하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뭐 길게는 뭐 몇십 시간 뭐 이렇게 쭉 하면 다 풀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연속해서 생각하는 거가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지금 편하게 하니까 연속해서 생각하는 것도 힘들지 않죠. 전혀 안 힘들어요. 예, 전혀 안 근데 힘들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좀 안 풀릴 때 이제 좀, 이거 진짜 되긴 되나 답답함. 하는, 예. 그런 건 있는데, 답답함이 있고, 이거는 평생 해도 안 되는데 내가 헛수고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죠? 예. 예, 근데 그런 문제도 결국 다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 뭐 그 과정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그럼 나중에 시간만 어렵습니다. 되면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를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매일 한 시간을 하건 두 시간을 하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뭐 일주일, 이주일 만에 풀리는 거. 그래서 생각하면 다 풀린다.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게 하나 있고. 근데 연속해서 또 생각하는 거죠. 시간을 연속해서 5시간, 연속해서 10시간, 연속해서 15시간 이렇게 연속해서 또 하루 종일 15시간 생각해도 안 풀리면 그 다음 날 또 연속해서 이렇게 그게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몰입 능력을 발전시켜 가면 돼요. 이분이 이제 조기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네.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제가 보니까 잘하시는 편이야. 그래요? 네. 원래 컴퓨터과를 나오셨어요? 예,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잘하세요. 대학을 미국에서 나오셨어요? 아니면, 네, 대학,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제 평상시에 막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거를 1, 2학년 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전공 들어가면서 이제 답이 다 있으니까 온라인 찾아보면서 네. 하는 네네.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한국에서 다니시다가? 아니요, 고등학교도 미국에서. 그러니까 조기 유학을 가신 거예요? 예, 저는 조기 유학을 가서 한 16살 때 갔는데, 네. 근데 공부를 그때도 이제 한국 고등학교 교육을 하고 나면 미국 고등학교 교육이 워낙 쉬우니까 한국 고등학교 교육 방식에 대입을 해서 공부를 했어가지고, 학점은 잘 받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는 많이 안 해봐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한국에서 고등학교 가다가 이제 미국 조기 유학을 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럼 이제 미국에서 수학을 잘해요. 잘하는데 생각하는 방식으로 안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한국식으로 계속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점은 잘 받았는데 근데 이제 아쉬운 거죠. 이런 어떤 생각하는 훈련을 이제 해서 그걸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12회차입니다. 어제 자기 전에 약한 몰입 상태로 문제를 생각하다가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해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도 최적화된 방식은 아니어서 계속 곰곰이 생각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출근하는 동안 얼추 될 것 같은 방법이 떠올랐지만 그때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앉아서 10분 정도 다시 생각해 보았는데 방금 전 마침내 해결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계속 떠오르죠. 이거는 나중에 보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막막할 때 막막해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계속 생각하면 항상 풀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 하나도 없고 편안하게 생각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몰입해서 푼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조금씩 약한 몰입을 이어가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풀린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4주차 이분하고 통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한 사람은 이제 우연이라고 자꾸 느껴져요. 이게 우연히 뭐 운이 좋아서 그랬다. 그런데 이게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A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하면 A 문제에 관련된 능력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훈련만큼 제가 볼 때는 이 훈련만큼 사람을 발달시키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좋은 게 공부를 하면 원래 항상 쉬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힘드니까. 근데 네. 진짜 가만히 그냥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뭔가 그냥 쉬면서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되니까 그냥 네. 이게 별 부담도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면서 이게 뭐 힘든 게 아니라 쉬면서 하는데 다 풀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완된 집중, 슬로우 싱킹이에요. 그러니까 쉬면서 하는데 몰입도는 계속 올라가요. 13회차예요.
느낀 점이 참 많았던 훈련이었습니다. 오늘은 리트코드 하드 문제를 하나 골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약한 몰입을 이어가며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리트코드 하드 문제를 5시간 만에 풀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드 문제를 물론 이분이 실력이 이제 올라가서 이거를 빨리 푼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빨라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뇌가 발달해서 예전에 오래 걸리던 문제가 시간이 점점 단축이 돼요. 그래서 단축이 된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도 이 하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다른 사람들을 훈련할 때 보니까 하드 문제는 거의 강한 몰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7일간 연속해서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이 잘하는 편이에요. 잘하는 편인데 하드 문제를 5시간 만에 풀어낸 것은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지지난주에 기록했던 5시간 연속 몰입에 이어 또 하나의 새로운 연속 몰입 기록을 세울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원래는 강한 몰입을 시도해보기 위해 내일까지 풀 생각으로 문제를 붙잡았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하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더욱 뿌듯했습니다.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정석풀이를 확인해보니 지난번처럼 완전히 동일한 방식은 아니었고 전혀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석풀이하고 내가 했던 거가 전혀 다른 접근이었다는 거죠. 코드 효율성은 비슷했지만 제 풀이가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결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몰입을 시작한 지 약 2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도저히 실마리가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서를 잡는 순간 갑자기 큰 흥분이 밀려왔고 그 흐름을 따라 생각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 거의 다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막히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릴 것 같다가 또 막히고 풀릴 것 같다가 막히고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제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와 돕는 요소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어떤 게 몰입에 도움이 되고 어떤 게 몰입에 방해가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제가 느끼는 몰입의 방해 요소, 몰입의 방해 요소는 첫째, 문제가 거의 풀렸다는 들뜬 상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또 마음을 이렇게 놔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풀 때까지 계속 1초 원칙을 지켜야 돼요. 둘째, 이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라는 조급함. 그러니까 조급함을 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몰입에 다 방해가 되더라는 거죠. 셋째, 지나친 긴장감, 누군가로부터 오는 압박감. 긴장감, 압박감이 몰입의 방해 요소. 이거는 이분이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몰입의 방해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거의 풀렸다라는 그러니까 끝까지 1초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문제가 거의 풀렸다는 들뜬 상태. 그다음에 이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라는 조급함. 그다음에 지나친 긴장감, 누군가로부터 오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몰입에 다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감정들이 사고를 꽤 크게 방해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몰입에 도움이 되는 요소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 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편하게 생각하라고 쉬는 듯이 그죠? 근데 그게 몰입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경험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 뿐이더라. 그게 몰입에 도움이 되더라. 특히 몰입 4시간 30분쯤 되었을 때 솔루션이 약 80% 정도 완성되었다는 느낌이 들자 오히려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면서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풀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이제 그때도 1초 원칙을 계속 지켜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마음을 다시 안정시키려고 노력했고 한 발짝 물러나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를 차분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약 30분 정도 후에 비교적 자연스럽게 나머지 부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마음을 최대한 안정시키는 거죠. 안정시키고 차분하게. 그랬더니 30분 정도 후에 비교적 자연스럽게 나머지 부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분이 2월 20일 날 처음으로 이제 신청을 했고, 저랑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 3월 22일인가 한 달 정도 지났어요. 한 달 정도 지났고, 그래서 요게, 이분이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 훈련을 이완된 집중, 졸리면 선잠 자고,
출퇴근 시간에, 이제 회사 출퇴근 시간에 집에서 이제 뭐 한두 시간, 뭐 3시간, 주말에는 좀, 뭐 토요일에는 좀 더 긴 시간,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한 달 동안 이제 성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 이제 2부에서는, 다음에 소개할 2부에서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달라지냐, 회사에서 이번에 이제 그거와 일하는 퍼포먼스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주로 소개를 할 거예요. 예, 이분의 사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